그날의 편지. 일화 우연한 재회. 여름날의 우연. 여름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노후 커뮤니티 센터 로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 관절의 무거움을 느꼈다. 72살, 이 나이에도 여전히 배움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았다. 오늘은 서예 교실이 있는 날이었다. 아, 정희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희는 뒤돌아보았다. 같은 서예 반의 영자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일찍 와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3층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시작된 노래교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저 교실은 늘 즐거워 보여요. 영자의 말에 정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노래교실 문 앞을 지나가며 힐끗 안을 들여다보았다.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옛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뒷모습이지만 낯익은 어깨선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왜 그럴까? 분명 모르는 사람일 텐데. 서예 교실에서 오늘은 연꽃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서예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정희는 붓을 들었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아까 노래교실에서 본 그 뒷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꽃.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져 갔다. 하지만 평소보다 선이 떨리고 있었다. 정희 선생님, 오늘은 좀 심란해 보이시네요. 옆자리의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는 붓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왜 이런 기분일까? 단순히 낯익은 뒷모습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해질 리는 없는데. 시계를 보니 수업 시간이 반 정도 지나 있었다. 평소 같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붓글씨에 몰입했을 텐데 오늘은 유독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다. 휴식 시간의 만남.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다가 자판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시원한 물 한 모금이 필요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7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인자한 눈매, 그리고 여전히 꼿꼿한 어깨. 순간 정희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였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물병을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도 자판기 앞에서 음료를 선택하고 있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다. 네,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맞았다. 아까 노래교실에서 본 그 사람이었다.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요즘은 옛 노래들을 부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하죠. 그의 말에 정희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옛 노래, 추억. 이상하게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어렴풋한 기억. 혹시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서울 명신고등학교요. 정희의 눈이 커졌다. 명신고등학교. 바로 자신이 다닌 학교 바로 옆에 있던 남자고등학교였다. 저는 명신여고였어요. 이번에는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다. 명신여고 언제 졸업하셨죠? 1969년에요. 저도 그 해에 졸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복도에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혹시 성함이?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김정희입니다. 남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어서 반가움이 번져나갔다. 정희? 김정희? 3학년 2반? 정희의 가슴이 쿵 떨어졌다. 3학년 2반. 맞았다. 그럼 이 사람은 혹시 상우?
맞습니다. 이상우예요. 50년 만의 재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정말 정의가 맞나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네, 상우 오빠.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 호칭을 사용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런 우연이 여기서 만나다니. 상우도 감격스러워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반가움은 고등학생 때와 똑같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은 하셨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했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정희는 저도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였다. 함께 걷는 시간. 시간이 좀 있으시면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상우가 제안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서의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두 사람은 커뮤니티 센터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여름 오후의 햇살이 따갑지 않게 구름이 적당히 가려주고 있었다.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상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 일 같은데. 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때가 생각나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상우의 말에 정희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연필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정희가 주워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다. 되살아나는 추억. 오빠는 항상 문학책을 읽고 있었죠.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정희가 추천해준 책들도 아직 기억나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오래된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사실은 그때 정희를 좋아했어요. 상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오빠 표정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정희가 작게 웃자 상우도 따라 웃었다. 50년 전의 풋풋한 감정들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왜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정희의 질문에 상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가 코앞이었으니까요. 정희에게 방해가 될까 봐서. 정희의 가슴이 아련해졌다. 그때의 상우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좋은 남학생이었다. 편지의 기억. 그런데 편지는 받았죠?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편지요. 졸업식 날 정희 가방에 넣어둔 편지.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 편지. 졸업식 날 교실에서 가방을 들었을 때 우연히 발견했던 하얀 봉투. 정성스럽게 쓰여진 김정혜 양에게라는 글씨. 그 편지. 읽어보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읽었다.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소중히 간직했다. 그때 왜 답장을 안 해주셨어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때의 자신은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다고. 편지를 받고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혼란스러웠다고. 답장을 쓰긴 했어요. 정희의 말에 상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 왜요? 무서웠어요. 그때는 연애라는 게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잖아요. 부모님이 알까봐,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가 말을 멈췄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게 부끄러웠어요. 상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 답장 아직 있어요? 상우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 답장은 지금도 집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결혼한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계속 간직해온 비밀이었다.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오빠가 주신 편지도 함께. 상우의 눈빛이 반짝였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표정이었다. 시간의 무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희가 화제를 돌렸다. 너무 깊은 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였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회사 다니고 가정 꾸리고. 정희는 저도 비슷해요.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고 집안일 하며 살았죠. 행복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행복했었나? 불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은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곤 했다. 특히 봄날 벚꽃이 필 때면 이유 없이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럭저럭 살았어요. 오빠는? 저도 그럭저럭. 두 사람 모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각자의 인생에는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무게들이 있었다. 새로운 설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의 수업들도 거의 끝날 시간이었다. 오늘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상우가 먼저 말했다. 저도 그래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여기 오시죠? 네, 매주 화요일마다 와요. 저도 화요일이에요. 노래교실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좋아요. 정희는 대답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자신도 놀라웠다. 작별의 순간.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다.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정희, 네? 혹시 그날의 편지 아직도 갖고 있나요? 상우의 마지막 질문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그 편지. 50년 넘게 간직해온 소중한 추억. 네. 갖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 편지를 다시 꺼내 보인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정희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보았다. 우연한 만남, 50년 만의 재회, 되살아나는 옛 감정들. 정말 꿈이 아닐까? 하지만 상우의 따뜻한 목소리, 변하지 않은 인자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본 그 질문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방 한쪽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50년 전의 편지 두 통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하나는 상우가 보낸 편지, 다른 하나는 자신이 쓰고도 보내지 못한 답장.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꺼내보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 성의껏 쓰여진 글씨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 정희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일화완결, 이화예고. 그녀는 결국 편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보내지 못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상우에게 그것을 건네는 순간 둘의 눈가에 조용한 떨림이 번졌습니다.